되시는 그 시작?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보강통벽 그 해석 프로그램 중에 MSEW에 대한 프로그램 개요와 그 안에 입력 파라미터 이제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2020년에 LH공사 연구과제 때 좀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연동 구동을 하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는 어떤 예제를 하나 가지고 같이 구동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단면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입력 파라미터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데 이제 외부로 좀 깔리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좀 내방을 하시면 또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그 MSE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MSEW는 이 이제 개발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보강통옹벽의 블럭을 보면 판넬식이 있고 전면 벽체 중에 판넬식이 있고 블럭식이 있습니다. 그 전면 벽체가 판넬식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보강통옹벽은 프랑스에서 개발이 됐고 유럽에서는 판넬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이제 콘크리트 협회에서 이 보강토를 좀 어떻게 그리드를 넣어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제 블럭식으로 콘크리트 협회에서 블럭식으로 찍어내면서 이제 블럭식 보강통벽이 미국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형식을 따오면서 이제 보강통벽의 전면 벽체가 블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MSEW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MSEW의 그 설계 기준을 보면 아시토나 FHW의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 도로국 기준도 있는 반면에 NCMA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콘크리트 협회 기준입니다. 그래서 MSEW의 프로그램 설계 기준의 이제 설계법이나 이런 걸 보면 FHW나 NCMA 기준으로 많이 따라갑니다. 요거를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MSEW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강통옹벽 전체의 지지력, 그 다음에 저면 활동, 그 다음에 전도, 그 전면 블록의 연결부 인발, 뭐 파단 강도, 보강대 파단 인발 활동, 이렇게 보강대 전반적인 전체적인 안정성을 분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뭐 쉽게 어떤 설명보다는 제가 예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강통옹벽 높이가 전면부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전면부는 3m 높이입니다. 3m 높이고 뒤에 소단이 1.5m 소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번면이라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번면이라 이야기하는데 비탈면이 또 1.5m 비탈면이 이렇게 성토된 여기 가장 그 보강통벽에서 보면 가장 일반적인 보강통 형식입니다. 이런 보강통벽에 요 위에는 대부분 도로나 아니면 이제 단지 이제 공장이 들어서는 이런 부지를 조성을 할 때 이런 형태의 보강통벽을 시공을 합니다. 이때 보강통벽은 보면 크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전면 벽체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블럭 뒷면에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강재라고 하는데요. 지오 그리드가 이렇게 깔립니다. 이거를 좀 너무 작게 나오니까 좀 크게. 네네. 네. 그래야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보강토 블럭입니다. 여기 전면 블럭이라고 합니다. 전면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가 이렇게 지오 그리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강재가 이렇게 깔립니다. 깔리고 그리드를 한 단 깔고 그 롤러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또 하나 깔고 다짐을 하는데 여기 평균 1m 내외로 이렇게 그리드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 재원을 보면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는데 높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깔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하나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리드가 깔리는 이 부분은 보강토체라고 합니다. 흙인데 흙과 그리드가 섞여 있는 이 부분은 보강토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그리드가 끝나는 요 뒤에 배면은 배면토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원지반이 있는 거는 기초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럭을 쌓아갈 때 기초지반에 그냥 쌓아버리면 이제 펀칭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평평한 그 바닥을 만듭니다. 요거를 콘크리트 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개선됐는데 옛날에는 요 패드를 기초로 생각해서 보강동 벽을 시공을 할 때 요 패드를 기초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조금 주의를 하시면 나중에 입력 파라미터를 넣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강토체의 입력 파라미터는 단위 중량, 내부 마찰과 점착력이 있습니다. 배면 토체도 단위 중량, 내부 마찰과 점착력 각각 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집안 정수들이 다 예제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MSCW에서는 내적 검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강재가 파단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블록과 블록 사이에 그리드가 끼어 있는 게 인발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그리드가 하나가 밀려 나가는지 이런 데한 내적 검토에 대해서 하는 게 MSCW입니다. 그리고 원호 활동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MSCW에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번잡하고 모델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는 좀 소일웍스가 있는데 소일웍스를 쓴다든가 뭐 슬롭 W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안전 검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선 아까 처음 그림처럼 이런 계획을 먼저 잡습니다. 요 그리드 길이는 높이에 한 0.7에서 한 1m, 높이가 3m면 3m까지 뺀다든가 아니면 0.7이면 2.1m 정도 미리 빼놓습니다. 이렇게 가설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0.7이라는 근거는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보면 계략 높이에 0.7배를 한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요즘은 이 기준을 안 씁니다. 0.7배로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0.7에 대한 개념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통상적으로 높이에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높이에 한 1배 정도 이렇게 그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MSCW를 통해서 내적 안전 검토를 실시합니다. 내적 안전 검토가 오케이가 되면 외적 검토를 실시합니다. 외적 검토를 실시할 때는 이렇게 외적 검토를 해서 보강토체 외부로 이렇게 슬라이딩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리드를 보강토체 내 안정성 검토를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의외로 보강토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부 활동 파괴는 최근에는 잘 안 일어납니다. 전부 다 보강토체에서 파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호 활동 검토에서는 반드시 내적 검토를 그러니까 보강토체 내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족한 다음에 외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멘트법으로 하는 우리 원호 활동은 모멘트 팔 길이 그러니까 이 팔 길이가 길면 안전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팔 길이가 짧은 요 상태에서도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게 보강이 되어 있을 때도 이때 안전율이 많이 확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호 활동 파괴하고 내부 검토가 다 끝나면 이게 오케이가 되면 이제 보강토 설계가 끝나는 거고 내적 검토에서 NG가 나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리드 길이를 더 빼준다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드 강도를 더 높여서 어쨌든 내적 기준을 만족시킨 다음에 이제 NG가 나면 다시 해서 재배치를 한 다음에 내적 검토가 만족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또 원호 활동 파괴에서 NG가 나면 다시 보강제 길이나 길이를 더 빼가지고 내적 검토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전검토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딱 구동을 하면 첫 번째 창이 뭐가 나오냐면 이 창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해석정보 입력 개요라 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유인물이 파일하고 이렇게 다시 교수님께 드릴 건데 요것만 있으면 요대로 따라하면 요 창 활성창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요대로만 따라하면 그냥 하나 아까 그 예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요창 그대로 번호가 다 있습니다. 요창 번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매니저에 보면 해석 모드가 있습니다. 해석 모드는 역해석이 있고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어널리시스 모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아시토나 여기 보시면 아시토나 뭐 NCMA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통상 저희는 아시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아시토에 보면 2007년부터 2010년은 LIFD 이게 이제 그 강도 설계법이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시토 98로 지금 모델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해석 기준이 전부 다 아시토 98로 다 따라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 옹벽이 1단이냐 2단이냐입니다. 그래서 뭐 싱글 있고 컴플렉스가 있는데 싱글은 1단 옹벽, 지금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1단 옹벽이고 컴플렉스는 2단 옹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강제 종류,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인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강제 종류인데 지오그리드를 사용할 건지 지오 텍스타일을 할 건지 메탈 매트를 할 건지 메탈 스트립을 할 건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99%는 전부 지오그리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메탈 스트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보강제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전에 설명해 드리니까 박희영 박사님 보강토 옹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강제는 지오그리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오그리드를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시아 이게 뭐냐면 전면 벽체 형상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요거는 전면 벽체 형상인데 그래브 그라운드는 뭐냐면 그리드를 이렇게 말아 감는 겁니다. 말아 감는 거.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쓰는데 요즘 도로공사에서 임시 보강용으로 할 때 그리드를 이제 말아하고 지금 연구 보강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흔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잘 안 쓰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모듈력 블럭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황토 블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는 판넬이 있고요. 프리캐스트도 있고 있는데 전면 벽체 형상을 뭘로 쓸 건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닛이라 해서 해석 단위입니다. 해석 단위는 일반적으로 뉴턴 계열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 뉴턴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아시아 버전을 할 거냐, 뭐 서양 버전을 할 거냐, 이건 아시아 버전을 하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해석 프로그램 매니저에서 그냥 개요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네. 다음 창으로 또 그 다음 창을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이제 다음 창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 보강도 옹벽 해낭이나 하중 조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집안 조건 이런 클릭을 각각 하나 해서 하나에 대해서 입력을 넣고 또 나오고 또 그 다음 소유 데이터를 넣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오그리드 파라메타를 넣고 또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제너럴 인포메이션이 끝났고 이제 지오메트리 이제 형상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창에 할정창이 뜹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창이 옹벽 높이입니다. 이거는 요 노출된 높이입니다. 보강도 옹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근입 깊이가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근입 깊이 없이 이렇게 바르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배부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강도 옹벽은 근입 깊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근입 깊이는 별도로 저희가 파라미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을 보면 H는 요 위에 노출된 표면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슬로프는 뭐냐면 이게 경사가 얼마나 지있는가, 경사가 안 지있으면 0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나 그 다음에 백슬로프 이런 것들은 디폴트 값으로 대부분 다 0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옹벽 형상, 지오메트리 옹벽 형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E를 누르면 근입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샘플에 보시면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샘플에는 근입 깊이가 0.93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 값이 0.93으로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여기 보면 하중 조건이 있는데, 하중을 뭐 점하중을 줄 거냐 아니면 등분파 하중을 줄 거냐에 따라서 스트립 로드라고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데드 하중, 할 하중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성토사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사면에 별도로 하중이 뭐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제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토사면이기 때문에 요 보강통벽 바로 위에 하중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요. 요 성토사면은 별도로 환산을 해서 다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모든 행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강토 위에 성토사면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따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거는 이제 환산 하중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차지 이제 이게 이제 하중인데요. 하중을 우리가 사면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로 이제 환산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 보시면 성토 사면을 제공해서 성토 높이가 아까 1.5였고 단위 중량이 1.9니까 이렇게 고정 하중을 환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체가 잘못됐는데 2.85를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 그다음 성토 사면 위에 이렇게 성토 사면 요거를 이제 1.5 곱하기 단위 중량 1.9를 환산을 한 겁니다. 아까 하고 요 위에 등분파 하중이 이제 차량 하중이 주어집니다. 차량 하중은 우리가 13kN으로 보거든요. 요 위에 하중을 이제 형상화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로드라 해가지고 요 13을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42.75가 아니고 7호가 아니고 예 2.85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서 한번 학교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 이제 제가 왜 이제 아까 보강 토첸이 배면 토첸이 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보강 토체하고 그 다음에 배면 토체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MSW는 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는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간 파라미터가 제일 이제 뭐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이 가장 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